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부등식에 이미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성질부터 처음에 나오는 거는 기본적인 성질은 당연히 두 수에 관련된 이건 기본 성질입니다.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더 크면 당연히 얘는 제일 작은 거여서 A는 C보다 큽니다. 당연히 부등식은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전혀 바뀌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얘기인 거지, 그치?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A가 B보다 클 때 어떤 C라는 숫자를 곱하거나 나눌 건데 그 곱하거나 나눈 숫자가 무슨 수이며 양수이면 방향을 바꾸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라는 설명을 이렇게 깔끔하게 문자로만 써져 있는 거지. 네 번째 거는 A가 B보다 클 때 어떤 곱하거나 나누어지는 C라는 숫자가 음수이면 그 부등식의 방향을 어떻게 한다? 반대로 바꾸게 합니다. 방향이 바뀐다라는 설명이 네 번째에 써져 있는 겁니다. 방정식과의 차이는 이 네 번째 하나만 주의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 숫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의 범위를 나눠서 문제 푼 게 나올 거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나누는 그 방법, 조건이 걸리는 항상 식이 뭐가 있었니? 절대값 있었던 건 기억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등식에 절대값 문제가 들어가면 조금 까다롭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뭔가 봤더니 1차 부등식의 해에 관련된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건 방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부등식을 풀이할 때 항상 범위가 클 때, 작을 때, 0일 때 두 가지에서 총 4가지의 조건으로 우리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니까 이거는 방금 설명하고 그냥 읽어보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보면 되고, 여기까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제,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그런 거에 대한 정보다 보니까 그냥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씩 필수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여기는 A, B, C가 그냥 실수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한번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기 보니까 A랑 B가 둘 다 무슨 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0보다 큰 양수일 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식에서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 이거를 숫자를 집어넣어서 풀어도 되고, 예를 들어 A가 2, B가 5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서 성립하는지 확인해도 되고요. 제일 정확한 건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이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A, B라는 문자 값으로 양면을 나눠보는 겁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건 B분의 1이 되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그치? 오른쪽에 있는 건 A분의 1이 되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근데 셈이랑 나눈 A, B라는 숫자는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둘 다 0보다 큰 양수인 거랑 어때? 같지? 그럼 당연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거나 움직이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왼쪽이 더 작았던 게 맞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여기 A분의 1이 더 크다 아닌 거니까 첫 번째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두 번째 건 우리가 비교를 해보니까 A랑 B가 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거에서 우리 변화한 걸 보는 거야. 그럼 이 첫 번째 식이 이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A랑 B 앞에는 둘 다 누가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음수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 두 번째에서는 갑자기 어떤 문자가 하나 더해져 있어. C라는 문자가 더해져 있다라는 게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하나잖아. 곱할 때 음수를 곱하면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돼?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올바르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이건 역시 맞는 얘기다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D극 같은 경우는 여기 A, C,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그 분자에 있던 C가 분모로 바뀌어져 있었지.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명 이 식을 C가 분모로 갈 수 있도록 C의 제곱으로 나눈 거랑 어떻겠니? 같겠죠? 그럼 사실은 C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C가 양수여도 음수여도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큰 거랑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양변을 나눴을 때 당연히 그 방향이 바뀌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C분의 A랑 C분의 B를 비교하면 왼쪽이 더 커야 되는데 얘는 왼쪽이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우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넘어갔는지만 우리 찾을 줄 알면 되는 문제들이라고 확인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여긴 1차 부등식 이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아까 전에 간단히 A, B로만 얘기했는데 다음과 같은 부등식에서 해를 구해야 돼. 그럼 항상 시작이 똑같아. 방정식이니까 무조건 묶는 거거든. 근데 쌤 웬만하면 문자를 한쪽으로 플러스로 넣는 게 좀 좋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쌤은 4x를 이쪽으로 넘기고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길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a-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더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우리한테 a제곱 마이너스 4 하고 x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4로 뭐 해야 돼?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맞니? 근데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볼라?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나누는 거. 첫 번째는 a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쵸? 그럼 그때 식이 어떻게 돼? 얘를 나누니까 a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때 x는 얘가 나눴으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봅시다. 분명히 이렇게 계산하면 그 값의 해가 x는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우리도 푼 값이 보니까 x는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다 모양이 맞잖아. 만약에 우리가 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으면 분명히 이게 나뉘어졌을 때 그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반대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쵸? 그럼 우리 이걸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걸 계산하려고 봤더니 이 왼쪽에 있는 게 우리 뭐가 아주 잘 보이는 식이야? 인수분해가 아주 잘 보이는 식이죠, 그쵸? 이게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고 그걸 a 마이너스 2로 우리 분자 분모에 있는 거니까 약분되는 거랑 어때?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a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값이 여기 우리가 답을 찾은 마이너스 1이랑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역시 우리가 찾은 a라는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랑 어떡한 거야? 같았던 거죠. 마지막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려면 진짜 이 마이너스 3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으세요. 그럼 9 빼기 4니까 진짜 0보다 크니 안 크니? 그치? 이것까지 확인해주면 내가 역시 올바르게 찾은 게 맞는 거구나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꼭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검사해주는 게 정답률을 확실하게 올려주니까 확인까지 해주면 좋습니다. 그렇죠? 내가 찾은 조건에 성립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줘야 되겠지? 이런 문제들인 거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풀 때 곱해지는 숫자가 나눠지는 숫자가 어떤 거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쭉쭉 푸는데 어려움 없겠지, 그치? 요것도 우리 중학교 때 사실 많이 했던 거니까 선생님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쵸? 밑에 것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두 번째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처음으로 1차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어봅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 한번 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x가 4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부등식 하나랑 선생님 예를 들어 x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런 부등식의 답을 찾은 거야. 어떤 식을 통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연립되어 있잖아. 그럼 우리 방정식도 위에 것도 만족하고 밑에 것도 만족하는 걸 답으로 찾은 거죠. 이 부등식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서 쉽게 찾을 거예요. 첫 번째 걸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여기는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걸 찾았을 거고 두 번째는 8보다 작다는 건데 이거를 좀 층을 다르게 해주면 되게 편하거든. 부등식을 해서 2개가 아니라 3개, 4개도 가끔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층을 다르게 여기가 1층이면 이것보다 층을 좀 높게 해서 2층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목표는 2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첫 번째 건 선생님 이쪽 사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찾았다고 하면 두 번째 선생님 반대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 그럼 둘 다 동시에 색칠되는 부분은 딱 여기 가운데 이 부분밖에 없겠지, 그치? 맞니? 그래서 정답은 4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은 게 두 연립 부등식의 해랑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라고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두 해의 공통인 부분을 연립 부등식으로 푼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요걸로 한번 풀어볼까? 이제 답이 안 나와 있지만 요거 우리 암산으로도 가능합니다. 4x가 3x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넘기면 x는 그냥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바로 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도 오른쪽으로 넘기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이죠, 그쵸? 그럼 우리 이걸 수직선상에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3이란 값보다 크다니까 절대로 색칠하면 되는데 안 되죠? 크다 오른쪽. 그 다음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인데 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칠하고 왼쪽에서 층을 다르게.
그럼 두 개 층에 동시에 색칠된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 챕터 둘 다 안 그어도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한테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1보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써줄 줄만 알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게 우리 목표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연립 부등식에서도 방정식이랑 똑같이 방정식 때 요구했던 거 기억나니? A는 B는 C는 이런 거 풀 때 A가 B면 A가 C로 풀어도 되고요. A가 B면 B가 C로 풀어도 되고 B가 C면 A가 C 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나만 풉니다. 이렇게 풀었었지, 그치? 그래서 되게 귀찮았었잖아, 그쵸? 근데 부등식은 명쾌해. A가 B, C가 이렇게 크기 순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딱 두 개만 보면 돼. A는 B보다 작다 하나. 두 번째는 B는 C보다 작다 하나. 딱 무조건 두 가지. 요걸로만 해서 문제 풀 겁니다. A가 C보다 작다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빠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무조건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로만 답을 찾는다. 부등식은 경우의 수가 많지 않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A가 C보다 작다고 하면 중간에 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만 왼쪽 거 두 개, 오른쪽 거 두 개로 문제 푸는 건데 한번 무슨 말인지 볼게. 요런 거 있으면 그냥 요거 두식 하나, 오른쪽 두식 하나로만 답을 찾아서 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 요거 암산하면 어떻게 되니? 넘기고 넘기니까 마이너스 3보다 x가 더 크다. 이렇게 되지, 그치? 요것도 정리하면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3x는 넘기면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만 정리하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정리되는 거랑 어때? 같지? 그래서 우리 그림을 그려보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대. 2보다 작거나 같대. 그래서 우리 여기 사이로 하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여기 마이너스인데 2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만 답 써주면 끝입니다. 알겠죠? 요런 우리 연립부등식으로 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특이한 건 뭐냐면 이렇게 그리다 보면 아주 특이하게도 요런 형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가 없는 건 되게 많이 나와.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x가 3보다 작다,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하면은 이거 층으로 겹치는 데가 있니 없니? 없지. 그래서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x는 3보다 작은데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3에서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얘는 없고 얘는 있으니까 여기도 해가 없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다 는이라고 붙여버리면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니까 여기 색칠된 부분의 답이 딱 하나만 가능해지는 거 보이니? 그럼 우리 특이하게도 부등식은 항상 부등식으로 답이 나오는데 이거는 풀고 나면 답이 방정식으로 나옵니다. 3일 때만 하나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뭐야? 똑같은 수에 대해서 이상 이하 관계면 그때는 A라는 점 딱 하나에서만 답이 나온다 라고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밑에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겹치는 부분 없을 때, 겹치는 줄 알았는데 둘 다 는이 없을 때, 그치? 겹치는 줄 알았는데 둘 중에 한 놈만 있을 때도 당연히 얘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있다 없다? 없다에 대한 그림을 그냥 하나씩 설명해 주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수직선상의 그림을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어렵지 않겠죠. 그렇죠? 천천히 또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연립부등식을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우리 정리만 잘해주면 됩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1번 먼저 정리 한번 해보니까 왼쪽에 있는 거 괄호 풀면은 x 플러스 3 하고 오른쪽엔 2x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지, 그치? 밑에 것도 괄호만 한번 풀어볼게. 우리한테 5x 마이너스 11은 오른쪽에 2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겠죠, 그쵸? 그럼 우리는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니까 첫 번째 거는 x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x는 결국엔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겠지, 그치? 밑에 있는 것도 5가 더 크니까 5 쪽으로 이항을 하면 3x는 작거나 같다. 넘겨보니까 얼마? 13보다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건 정리가 끝나는데 두 번째 거에서는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그림을 안 그리겠지만 처음엔 그려봐야 돼. 수직선이 있을 때 여기 3이란 숫자보다는 더 크고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정답은 3보단 크고 3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나중에 많이 수직선상에 그리다 보면 아,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겠구나 까지도 굳이 그림을 안 그리고도 바로 갈 수가 있겠죠, 그쵸? 이해가 됐지? 그럼 옆에 있는 거는 뭐니? 소수랑 누가 있을 때? 분수가 있을 때 소수 곱하고 분수 최소 분배해서 곱해서 계산해주세요. 이거 안 까먹고 잘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 10 곱해보면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9 3으로 분배하니까 3x 플러스 12 밑에 거는 여기다 최소 분배해서 12 곱하니까 4x 마이너스 28 여기만 조심하면 되죠. 12 가운데 곱해질 때 마이너스 3이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5가 오른쪽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선생님 보고 잘못 붙였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2. 그럼 이제 위에 거 아래 거 정리 한번 해보니까 위에 거는 2x 넘어가니까 오른쪽이 x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나 나오지. 밑에 것도 비교해보니까 여기 왼쪽에 마이너스 2x 선생님 요거 2항 오른쪽으로 그냥 오른쪽이 2x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그렇죠? 그럼 왼쪽에 둘이 먼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3이지. 거기다 플러스 10이 오니까 마이너스 1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여기 첫 번째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끝났는데 여기가 정리하니까 x는 결국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인 거랑 어떠니? 같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그림 그려보면 첫 번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보다 한참 앞쪽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 부분이 전부 다 오른쪽으로 쭉 다 연결된 거랑 어떠니? 같겠죠? 그래서 둘 중에 같은 방향일 때는 더 작은 부분의 답이 그냥 해가 된다라고 찾을 줄 알면 됩니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같은 부분일 때 반대 부분일 때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지 아니면 한쪽으로만 그림이 그려지는지만 처음에는 꼭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좀 그려봐야 돼. 이런 문제들 연습하는 게 쭉 있는 거고요. 필수 예제 4번 같은 경우도 그냥 요거는 식만 만들면 되지. 요거 왼쪽에다 한번 그려볼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왼쪽에 두 개의 A랑 B를 비교하는 식 하나, 두 번째 B랑 C를 비교하는 식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식만 다시 한번 써주면 3x 마이너스 10 5x 플러스 2라는 식 하나랑 5x 플러스 2 여기는 8 더하기 3x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얘도 식을 정리해 주니까 오른쪽이 5x 더 큰 식이어서 오른쪽에 2x 왼쪽으로 넘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정리하면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밑에 식도 정리하니까 왼쪽이 2x 오른쪽이 2까지 빼니까 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얘도 x는 3보다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수직선을 많이 그리면 한 번에 보인다고요. 아,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을 정도까지만 우리 연습을 좀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들 항상 찾으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으니까 선생님 요건 넘어가고, 그치? 여기 계산이 똑같고 여기 사실 다 1학년 때 했던 거라서 굳이 여기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볼까?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부등식은 뭐냐면 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특이하게도 방정식처럼 나오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얘도 바로 옆에다 정리 한번 해보면 넘겨보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지, 그치? 근데 밑에 것도 우리 바로 암산이 되죠? 넘겨보니까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거 물론 수직선 그려도 되지만 당연히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건 누구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다. 4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옆에 것도 똑같은지 아닌지 한번 확인만 한번 해보기 위해서 풀어보니까 옆에 거는 3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3 이렇게 된 거고요. 밑에 것도 정리 한번 해보니까 오른쪽이 2x 왼쪽이 16 이렇게까지 정리가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위에 있는 거는 x가 플러스가 되도록 우리 우변으로 다이아를 할 거니까 3x 한 다음에
넘겨보면 여기가 15에서 18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약분까지 미리 해보니까 x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럼 여기는 약분해보니까 x는 6보다 작다까지 된 거 보이지? 그래서 우리 얘는 그림을 그려보니까 x는 6이라는 숫자보다는 작아야 되고 8이라는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중간에 부엉 뜨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해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수직선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쭉 해보는 게 1차 연립 부등식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됐지? 이런 것들을 쭉 하고 나면 여기는 거꾸로 이제 해를 알려줄 때 정보를 푸는 건데 요거는 사실 굉장한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봐봐. 요거 말고 이 위에 걸로 한번 봅시다. 이 문제 풀 때 왼쪽 거에서 풀면은 크다 밖에 안 나오지, 그치? 오른쪽 측에서 풀면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의 해를 찾았을 때 무조건 크거나 같다인 부분이 바로 밑에 있는 식의 해 부분인 거랑 어떻고 같고 같은 기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 크다의 부분에 대한 해가 여기 왼쪽에 있는 여기 마이너스 6과 x 부분의 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를 문제 풀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특히나 다른 부호일 때 한 번에 딱 티가 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왜 갑자기 쌤이 이 얘기를 여기서 했냐면 여기 밑에 보니까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하는 거야. 이 연립부등식 해를 풀려고 봤더니 여기 미지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뭐를 알려준 거야? 해를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긴 는이 하나 붙어있고 여긴 는이 붙어있지 않지? 여기도 여긴 는이 붙어있지만 여긴 는이 붙어있지 않죠? 그렇죠? 그럼 사실 우리한테는 밑에 식을 풀면 여기 부분이 x는 4분의 15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랑 어떻고 같은 거고 위에 있는 식 a가 없는 식의 해를 풀면 이건 무조건 여기 있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찾는 거랑 어떻다 같다는 정보를 숨겨서 우리한테 알려준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그냥 이거 위에 거 풀면 2항 2항에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로 보이지, 그치? 그럼 이 식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거를 이 오른쪽 모양 같이 만들거나 혹은 왼쪽에 있는 식을 이 식으로 풀어보는 거랑 똑같겠지, 그치? 여기 미지수가 x에 곱해져 있지 않으니까 저걸로 그냥 풀어보면 x-a는 18-3x-6보다 작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넘겨보니까 왼쪽이 4x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계산하면 12 더하기 a인 거랑 어때? 같죠? 그럼 이미 사실 답이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4분의 15잖아. 그럼 당연히 4로 나눈 거니까 여기는 12 더하기 a가 얼마나 숫자가 돼야 되니? 15가 돼야 되는 거랑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읽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은 3, b도 3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쭉 푸는 게 여기 부분인 거고 이제 필수예제 7번은 한번 드디어 또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한테 연립 부등식의 해를 갖지 않도록 이다 보니까 이거는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그럴 때 우리는 이 미지수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줄만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 첫 번째 거는 이미 부등식이 온전하게 미지수 하나도 없이 다 쓰러져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 풀면은 마이너스 3x를 오른쪽 우변으로 이항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쵸? 그럼 이항해주니까 오른쪽이 2x가 되는 거고 상수는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4 이렇게 돼서 끝나는 거지. 그럼 우리한테 첫 번째 거에서 알게 된 건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알게 된 거죠. 두 번째 것도 풀 거야. 근데 미지수 있긴 하지만 그냥 x로 풀어보면 x는 2a-4보다는 작습니다. 더 이상 우리 건드릴 수가 있니 없니?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x는 어떤 2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 있는 2a-4를 그냥 우리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이니까 선생님 여기다가 2a-4라고 해서 이렇게 그어봤어. 그럼 지금 그림 모양이기만 하면 무조건 해를 안 갖는 거랑 어때? 근데 이건 미지수 a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는 우리 얼마든지 지네들끼리 움직일 수가 있는 거겠지, 그치? 맞니?
근데 우린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찾는 거랑 똑같아. 이 동그라미는 아무리 움직이더라도 어디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까지밖에 못 가는 거겠지, 그치? 그럼 혹시 2랑 같아져도 되니? 그렇죠. 왜냐면 여기 색칠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기 때문에 2랑 똑같아지더라도, 이게 설령 같다라고 되더라도, 그치? 여기 2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겁니다. 채점 가져오시나 해봤니? 채점 요거 맨 뒤쪽에 거기가 있거든요. 요거 맨 뒤에 보면은 다 써져 있는 건데, 그걸로만 채점만 하는 거예요. 정리 다 하셔야 돼요. 그치? 채점만 하고 끝낼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2a-4가 2라는 숫자보다는 작아야 되는 건 당연하지, 그치? 근데 여기는 는이 안 들어가 있고 여기 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까지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 는이 들어가 있어, 처음부터 문제에. 그때는 같아질 수 있어, 없어? 없겠지? 같은 순간에는 2라고 하는 공통근 한 개가 생겨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항상 그거에 대한 문제만 찾을 줄 알면 됩니다. 작다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는 게 꼭 나옵니다. 1차든 2차든지 모르겠지? 요거 밑에까지만 하고 잠깐 연습할 시간 줘볼게. 밑에 있는 것도 보니까 연립부등식의 문제가 특이하게도 정수인 해 몇 개가 나오는데 한 개가 나오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된다 이거지. 어떤 근보다 작거나 같고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A라는 게 해가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그렇죠? 이런 그림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 거랑 똑같아. 그럼 우리는 첫 번째 거씩 한번 풀어보면 4 마이너스 x 2x 마이너스 2니까 넘겨보면 3x 넘겨보면 6 해서 x는 누구보다 크고 왜 이러니?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풀어보니까 어떻게 되니? x는 오른쪽으로 넘기면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 무조건 이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거든? 근데 보니까 여기 는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여기는 무조건 2라는 숫자보다는 크대. 대신에 여기 색칠이 안 돼 있잖아. 그럼 만약에 a가 2면 여기가 2가 되는 순간에는 해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럼 반드시 여기에는 숫자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랑 어때? 같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a가 3이라고 하면은 해가 하나 나오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가 만약에 3.4면 안 될까? a가 조금 더 가서 4 사이에 여기 있는 거야. 그래도 되는데? 그 사이 범위 정수 하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잖아, 그치? 한마디로 이번 조건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찾은 이 a라는 값이 3과 4 사이를 왔다 갔다 걸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치? 첫 번째 조건이야. a는 3이랑 4 사이를 왔다 갔다 걸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해보니까 3일 때 아까 된다고 그랬어? 안 된다고 그랬어? 된다고 그랬지. 여기 늘을 붙여도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a가 4까지 가도 괜찮을까? a가 진짜 4까지 가버리면 정수인 해가 몇 개가 생겨버려? 2개가 생겨버리니까 4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이렇게 항상 좀 꼼꼼하게 찾아주기만 하면 돼요. 항상 이런 답은 둘 중에 어디에 는이 붙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거 어려운 문제에서 한두 번씩 나왔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범위를 항상 사이로 찾아놓고 는일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지? 여기 문제 한번 쭉 잠깐 연습 좀 한번 해봅시다.
뒤에도 처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1차 부등식의 활용에 관련된 문제거든. 원래 알고 있었던 부등식이 연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풀었던 소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소금물은 항상 선생님 B컵 모양의 그림을 그리고 위에다가는 농도, 밑에다가는 무게를 써서 우리 방정식을 만드는데 요건 알고 있어야 되지. 우리 소금의 양은 어떻게 항상 구합니다.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인 거랑 어때? 같다.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야. 8%의 소금물 300g에다가 14%의 소금물을 넣어서니까 무게를 몰라서 X로 하면 몇 퍼센트 이상 몇 퍼센트 이하의 소금물이니까 9%보단 크거나 같고 11%보단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딱 하나잖아. 얘네 둘의 무게를 합치면 몇 g이 됩니다. 300 더하기 Xg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식으로 300 더하기 X에 곱하기 100분의 9라는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100분의 8 곱하기 300이니까 여긴 계산하면 바로 그냥 24g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여긴 더하기 x 곱하기 100분의 14 이렇게 한 거랑 같습니다.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얘네들이 합쳐진 300 더하기 x를 했을 때 1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항상 우리 시작이 맨 처음엔 어때? 다 100분의가 들어가 있으니까 100을 곱하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그럼 우리 쭉 연립된 부등식이니까 왼쪽에서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오른쪽에서 두 개를 먼저 계산해서 그 공통의 부등식의 범위를 찾는 거랑 똑같겠죠? 그럼 우리 왼쪽 거 계산하는 게 어떻게 되니? 분배해 주니까 첫 번째는 이제 분배된 거 바로 써볼게. 2700 플러스 9x는 작거나 같다. 둘이 곱한 2400 플러스 14x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가운데 거 똑같으니까 2400 플러스 14x인데 선생님 왜 x를 안 써니 말로만 했고 여기 오른쪽도 분배하니까 300 곱하기 11이어서 3300 플러스 11x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우리 정리 한번 해보니까 9x 14x여서 오른쪽으로 넘기니까 오른쪽이 5x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여기서도 2700에서 2400을 왼쪽으로 빼니까 여기가 300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치? 두 번째 줄에 있는 식도 여기가 14x 11x여서 이쪽으로 빼니까 14 빼기 11에서 왼쪽이 3x 오른쪽은 3300에서 2400을 오른쪽으로 빼니까 900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약분만 잘해주면 되니까 첫 번째 거 약분해보면 60g보단 크거나 같다. 두 번째도 약분해보면 300g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이거 부등식 그려주면 60보다는 크거나 같고 300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 여기 사이의 범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60 이상 300 이하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점점 우리 그리다 보면은 수직성 굳이 그리지 않고도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요런 문제들로 푸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럼 요것도 식 만드는 것만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볼까? 어떤 정수 x를 2로 나누어서 7을 뭐하면 빼면 0보다 크지 않고 이렇게 한 거지, 그치? 그럼 우리 x를 2로 나누어 하니까 2분의 x인 거랑 어때? 같죠, 그쵸? 거기서 7을 빼면 0보다 크지 않다라는 게 뭐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알려준 거랑 똑같겠지, 그치? 요식 하나랑 두 번째는 x에서 3을 빼서 2배를 하면 x 빼기 3하고 곱하기 2를 하면 10보다는 뭐합니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풀어주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죠? 대신 x의 조건은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개수를 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면 이런 것들도 은근히 이 초콜릿 문제 혹은 그리고 막 텐트 같은 거 문제에서 어려워하거든.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 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는데 한 학생에게 몇 개씩 나누어 주니까 4개씩 나눠주면 몇 개가 남는데 10개가 남는다. 우리한테 이건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입니다. 우리 학생 수를 모르니까 x라고 하면 우리한테 이 초콜릿의 개수는 무조건 4x 플러스 10인 거랑 어때? 같겠지, 그치? 이게 먼저 우리한테 초콜릿의 개수로 딱 알게 된 거야. 그쵸?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6개씩 나누어주면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우리 6개를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6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렇게 나눠줬을 때 2개 이상 4개 미만의 초콜릿이 남는다는 거는 x는 가장 적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6x 플러스 2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최소인 거랑 어때? 같은 거죠, 그쵸? 아무리 크더라도 6x 플러스 4라는 것보다는 어때야 돼? 미만인 거니까 작아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것보단 크거나 같고 이것보단 작아야 되는데 그 숫자도 다 지금 결국엔 초콜릿에 대한 얘기인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기 있는 4x 플러스 10이 들어가는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최소랑 최대 값인데 미만인 걸로 해가지고 이 사이에 초콜릿 개수로 해서 x 값을 학생 숫자일 때는 무조건 자연수로 찾으면 그때 초콜릿의 개수는 마지막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초콜릿 개수만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우리 A식품과 B식품에 대한 열량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헷갈리게 하는 건 이거 하나야. 지금 우리는 보기 좋게 몇 그램 단위를 기준으로 정리해 놓은 건 이 표는 100g 단위로 표를 정리해 놓은 거지, 그치? 근데 우리는 몇 그램, 1g 단위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표를 바꿀 겁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1g을 기준으로 표를 바꾸는 거야, 그치? 그러면 100g에 120kcal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2kcal로 바뀌겠죠? 얘는 3.2kcal로 바뀌겠지? 단백질은 0.2g, 여기 비단백질은 0.1g 이렇게 바꿔서 우리 계산해줘야 돼. 이해가 됐죠? 그래서 우리 A라는 식품, B라는 식품 합쳐서 200g이니까 둘 중에서 A의 범위를 찾으려면 얘를 X, 얘를 200-X라고 먹는다 라고 해놓고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쉽게 한 가지 문자로 연립부등식을 풀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푸는 문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 여기 연습 문제 있는 것들도 다 1차에 관련된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 여기 교육청 기출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해볼까?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야, 그렇지? 그럴 때 자연수 a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얘도 정리 한번 해보니까 식이 굉장히 간단하지, 그치? 첫 번째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x는 넘기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x는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a 더하기 1보다는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거 부등식 그려보면 1이라는 숫자보다는 크고 3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숫자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정수들의 값만 합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 맨 처음에 오는 정수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 1 다음에는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근데 아직 합쳐서 9가 되려면 멀었죠? 그래서 3 쓰니까 2 더하기 3 하면 5. 하나 더 4까지 쓰니까 2, 3, 4 더하면 딱 얼마가 나오니? 9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더 이상 정수는 있으면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 쌤이 이렇게 써더니 그림상으로 말은 안 되지만 2 넘어서에 여기 5가 있어야 되는 거랑 어때? 같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그럼 우선 여기 확실한 거야. 무조건 3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숫자는 3, 4랑 5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랑 어때? 같겠지? 근데 잘 보세요. 분명 여기는 색칠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지? 그럼 이 숫자 혹시 4까지 가도 괜찮니? 안 되겠죠? 4로 가는 순간 4는 탈락해서 빠지잖아, 그치? 4는 우리한테 없으면 안 되는 숫자인데 그럼 4는 는이 절대 안 되겠지? 대신에 이 숫자가 5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니? 5까지 가더라도 5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얘가 색칠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는이 붙을 수 없었지만 여긴 는이 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것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다 우리 3을 다 어떻게 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1만 어떻게 해주면 돼? 빼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빼니까 얼마가 나와? 답이 14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약에 여기 는을 안 붙였으면 우리 답을 13으로 잘못해서 체크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항상 부등식은 사이의 범위를 찾는 게 1단계인데 둘 중에 는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꼭 한 번 더 개수에 맞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조건에 맞춰서. 알겠죠? 요것만 우리 좀 조심해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쭉 푸는 거고 스텝 2에서도 요것도 하나만 더 해봅시다.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427번 여기까지 선생님 당연히 숙제 연습 문제 낼 거고요. 직선 y는 x 플러스 k랑 이차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그래프가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우리 이거 앞단계 2차함수 부분 했었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인 거지, 그치? 근데 이 y는 x 플러스 k면 기울기가 1인 함수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둘 중에 하나의 그림이어야 됩니다. 이인 거죠. 근데 우린 그림은 이해했어. 근데 이거 식으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 우리?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두 식을 어떻다라고 놓으면 같다라고 놓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근이 몇 개인 거랑 똑같다고. 한 개인 거랑 같다라고 얘기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 거랑 어떻다? 같다. 두 번째, 이 1차 함수가 조금 더 위로 직선이 올라가면 만나는 점이 몇 개로 바뀌는 거야? 두 개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 서로 다른 식은 두 개를 갖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그치?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큰 두 근을 갖는다라고 설명한 거랑 어때? 같겠지? 이 만나고란 말 자체에서 우리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라고 이제 바로 해석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린 두 번 여기 쓴 식 정리한 거에서 우리 첫 번째를 쓰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b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4의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어떻다? 같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우리 이것도 풀어서 정리 한번 해보니까 9 빼기 16 이어서 여기 마이너스 7 여긴 플러스 4k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식에서 정리 한번 해보니까 우리한테 k라고 하는 값은 4분의 7보다는 어떻다? 그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 정리가 된 거지, 그치?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식은 거야. 1차 함수가 직선이 두 번째 써져 있는 2차 함수랑은 만나지 어때야 된대? 않도록인 거겠죠? 그럼 쌤 요건 굳이 그림 그리지 않더라도 당연히 만나지 않는다는 건 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그렇죠. 그럼 우리 당연히 뭘로 해석해서 문제 푸는 거야?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다? 작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린 이렇게 쓰는 거지. 1차식과 2차식이 먼저 뭐하고? 같고 라고 쓴 다음에 그 같은 식에선 해가 없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해석을 해서 넘겨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5 마이너스 k는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로 들어가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니까 b제곱 하면 36 마이너스 4하고 ac 해보니까 15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굳이 풀지 않더라도 4로 약분해서 들어가도 괜찮겠지? 그럼 여기도 9 빼기 15니까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까지 나오게 되죠. 그럼 그때 k 값은 6보다 작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랑 어떤? 같죠? 그럼 이제 보세요. 요거 우리 그림 많이 그렸으니까 선생님 이제 조금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은 요게 보입니다.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단 작다 이거랑 어때? 같겠지? 근데 우리 그 사이에 있는 정수들의 개수를 찾아주세요잖아, 그치? 4분의 7이란 건 1과 4분의 3이니까 1.75잖아. 그럼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누구인 거야? 2, 3, 4, 5까지만 들어가는 거겠지, 그치? 6보다 작다 했으니까 6은 들어가면 안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개수는 몇 개입니다? 4개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아. 알겠죠? 이제 우리 부등식에서 특히나 판별식이 부등식으로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다 정도까지 좀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요게 이제 뒤쪽에선 주로 많이 나오게 되는 식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됐지?
그래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에 대한 문제인 거고 우리 여기 부분 얘기 마무리하고 선생님 2차 방을 그냥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볼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부등식에서 이제 우리를 조금 괴롭히는 거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부등식입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이라는 기호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그 식에 관련돼서 우리는 항상 양수랑 음수로 나누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우리 그거를 이제 맨날 나누지 말고 조금 더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좀 고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이런 모양일 때는 한 번에 이거입니다라고 정리를 했어, 그렇지?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깔려있죠, 그렇죠? x는 0보다 무조건 뭐 할 때? 클 때라는 조건이 이상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 한번 해볼까? 만약에 선생님 절대값 x를 써놓고 여기가 0보다 크다라고 써져 있어, 그렇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했니? 당연히 어떤 경우 빼고 다 되는 거야? 절대값이란 정의 자체가 뭐야? 안에 있는 숫자를 0보다 크거나 같게 하는 거랑 어때? 그럼 이건 x가 누구만 아니면 다 성립하는 거야? 0만 아니면 다 성립하겠지, 그치? 두 번째,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치? 이거는 해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던지 간에 절대값은 항상 0보다 이미 뭐해? 크거나 같다인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가겠니? 또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건 말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a라는 값이 무조건 0보다 클 때만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음수인 경우나 0일 때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되지, 그치? 요건 우리 그래서 제외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한번 저것도 원래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원래 저런 문제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는 걸 예를 들어 풀고 싶어 우리가. 1번 문제를, 그치? 그럼 우린 항상 어떻게 했냐 봤더니 이 절대값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눴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떻게 나눴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x값이 0보다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눈 거랑 어때? 같겠죠, 그렇죠? 그러면 x가 0보다 클 때는 이미 얘는 양수잖아. 그럼 절대값 기호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치? 그럼 우리 x는 그냥 a보다 작다인 거랑 어때? 같겠죠, 그렇죠? 그런데 x가 음수면 절대값은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과정이잖아, 그치? 그럼 음수를 한번 그냥 더 곱해준 거랑 어땠다고 그랬어? 같다고 그랬죠? 그럼 봐보세요. 마이너스 x가 a보다 작다라고 쓰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그러면 우리 이런 식에서는 양변에 음수를 곱해줘도 돼, 안 돼? 되는 거죠? 그럼 그 x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a라는 값보다 크거나 크다라고 바뀌는 거랑 어때? 같은 거지. 그럼 잘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랑 어떠니? 같은 거겠지, 그치? 그거를 오른쪽으로 처음부터 곱해버린 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으로 되어 있으면 결국에 이 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 있다는 거는 오른쪽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 있는 거랑 어떠니? 같은 거겠지, 그치?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음수일 때만 부호가 바뀌는 거랑 어때? 그래서 플러스인 건 그대로 모양인 거고 마이너스인 거는 부호만 방향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그냥 우린 한마디로 플러스 마이너스 3보다는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냥 보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절대값 x가 예를 들어 7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렇지? 그럼 우리 어떻게 가지면 되니? x는 플러스 7보단 작고 마이너스 7보단 크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바뀌어야 될까? 절대값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여기 앞에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랑 어때? 같겠지? 그럼 플러스일 때는 그냥 x는 3보다 크다인 거랑 어때? 같죠? 여기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그냥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고 써져 있는 거랑 어떻겠니? 같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봐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 절대값이 어떤 양수보다 작다라고 그러면 항상 그 범위는 사이야, 사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 사이.
근데 절대값이 어떤 값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플러스보다는 크고 마이너스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줘도 됩니다. 원래는 얘를 기준으로 플러스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는 게 원칙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요거까지 조금만 더 응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이런 문제보다 이제 더 나오는 게 사실 요거거든. 이제 그냥 x만 있는 건 다들 잘합니다. 이렇게도 좀 갈 줄 알아야 돼. 이제 우리 목표는 이 다음에도 문제 나오겠지만 절대값하고 여기다 생 x-3 한 다음에 이게 우선 작다부터 한번 해봅시다. 요게 예를 들어서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치? 이건 이거랑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잖아. 그래도 얘도 똑같아. 이걸 그냥 세모라고 생각해도 될까? 괜찮니? 그럼 우리 그냥 그 세모가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5랑 -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아까 이거랑 똑같다고 하는 거, 그쵸? 근데 우리 세모가 아니라 x-3인 것 뿐이잖아, 그치? 그럼 진짜 x를 찾으려면 이제 양변에 3을 어떻게 말해주면 되니?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8보다 작거나 같고 3을 더하니까 -2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겠지, 그치? 요것도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 절대값 x 플러스 7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7이 예를 들어서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치?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x 플러스 7은 누구랑 누구 사이에 먼저 있고요 10이랑 -10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7을 양변을 빼주니까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1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이것도 원칙으로 한번 그럼 증명 한번 해볼게. 이게 우리 답인 건지 알았으니까 이 두 가지 한 번만 해보고 이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 그럼 이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니? 얘를 기준으로 첫 번째는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을 때 -7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그치? 두 번째는 x가 언제일 때 -7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어떻게 돼? 얘는 양수잖아, 그치? 그럼 x 플러스 7은 10보다 작은 거랑 어떠니? 같은 거죠, 그쵸? 그럼 x는 결국에는 3보다 작고 우리가 정한 조건 -7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지, 그치? 두 번째는 나는 이렇게 될 때는 -10 같은 거라면 이거 음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는 거랑 어때? 그럼 -x, -7이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우리 2항 한다고 그냥 생각해봅시다. 원래는 마이너스 곱해야 되지만 2항 하면 오른쪽이 x인 거랑 어때? 같고 왼쪽이 -17인 거랑 어떠니? 그럼 우리 여기랑 여기 사이의 범위인 거랑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 둘을 뭐만 해주면 합쳐서 연결만 해주면 -17에서 3까지인 거랑 어떻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은 앞으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한 방에 x 플러스 7은 10과 -10 사이다로 푸는 게 훨씬 더 간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습관화해 둡시다. 이런 얘기인 거야. 한 번에 간단하게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하지만 원칙은 이겁니다. 알겠죠?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는 또 이걸로 풀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이야. 절대값이 되어 있으면 양수, 음수로 나눠서 푸는 게 원칙이다. 밑에도 절대값의 x-a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x-a가 0보다 클 때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랑 x가 a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게 원칙입니다. 라고 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라고 써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는 그거를 그냥 정리해준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밑에 있는 3번은 한번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연습만 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만 해주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것들 이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절대값 기호에 가려면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치? 그럼 이게 아까 전에 설명 연습했던 거 기억나죠? 우린 한 번에 이렇게 가도 되겠지? 2x-1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습니다. 3과 -3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그치? 그럼 우리 넘기니까 2x는 넘기면 4, 2x는 넘기면 -2. 그래서 우리한테 x값은
마이너스 1보단 크고 2보단 작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는 어떻게 생각해 주는 게 편하냐면 얘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x-1은 그냥 둘 다 양수인 3과 5 사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지, 그치? 맞니? 두 번째는 얘가 음수인 걸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의 x-1은 여기가 그냥 5, 여기도 그냥 3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잖아. 근데 우리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바뀌면서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x-1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한 번에 이거랑 바뀌어 있는 도 사이입니다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냥 우리 음수 양수의 관계다라고만 생각해 주면 편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리했을 때 결국엔 x는 1씩 더하니까 6과 4 사이에 있는 거 하나, 다시 1씩 더하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답입니다 라고 쓰는 거랑 어때? 같은 거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리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지? 이거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필수예제 10번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고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는 다 옆에가 특징을 봐보세요. 여기는 다 상수였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앞뒤에서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절대값을 바꾸더라도. 근데 이 문제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 가끔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 이것도 x 플러스 2는 오른쪽은 그대로 3x 플러스 7이고 왼쪽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7 아니에요. 이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미지수가 있을 땐 절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숫자 x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건 무조건 원칙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원칙.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두 번째는 이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원칙은 x가 무조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하나로 바꿔서 이거의 부호를 없앤 후에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첫 번째 거 문제 풀어보니까 x 플러스 2는 3x 플러스 7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얘도 오른쪽으로 넘겨보니까 오른쪽이 2x가 되고 플러스 7 넘어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된 거랑 같겠지? 그럼 우리한테 첫 번째 식에서 알게 된 x라는 정보는 2분의 마이너스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전제 조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 조건 하에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는 작은 부분이 존재할 수가 있니 없니? 수직선 안 그렸지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5잖아, 그치? 그것보단 작은 숫자가 존재해야 안 하죠?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는 여기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x 플러스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넘겨보니까 오른쪽이 4x, 얘 넘겨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한테 x는 결국에는 4분의 마이너스 9보다는 뭐하다? 작다라고 찾게 된 거지, 그치? 이것도 우린 이 전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얘들 그림을 그려보니까 마이너스 2라는 숫자보다는 작을 때는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여기 마이너스 4분의 9가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왼쪽에 있지. 그 숫자보다는 작습니다 인 거니까 더 작은 범위 결국엔 요거 하나만 답이 되는 거랑 어때? 같겠죠? 항상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은 요 친구 하나의 부등식밖에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 이런 게 항상 까다롭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건 뭐냐면 요렇게 돼 있는 식이에요. 이게 좀 특이해요. 범위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는 먼저 얘가 0이 되는 값을 위에다 써주면 편합니다. 이 식이 0이 되는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치?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값은 얼마야? 3이죠, 그치? 그럼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범위, 수직선상에서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3개의 범위를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 세 번째는 3보다 클 때의 범위로 나누는데 우리 항상 좀 규칙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범위가 3개로 나뉘잖아, 그렇지?
그럴 때 가운데 거에서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어떤 문자가 크거나 같다 쪽에다, 그러니까 큰 쪽에다가 같다를 붙일 거예요. 여기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이걸 따로 마이너스일 때 하나 따로 3일 때 하나 따로 하면 너무 귀찮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누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그냥 작은 거니까 따로 쓰지 않고,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인데 지금 어디다 항상 붙인다고? x가 크다 쪽에다만 늘 하나 붙여야 돼.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확인이 되잖아, 그렇지? 세 번째 마지막에서는 x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한번 해주자고, 그렇죠? 이건 사실 작거나 같다 쪽에 붙여도 상관없어. 근데 일반적인 모든 문제집이 크다 쪽에 붙여서 풉시다라고 이미 약속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할 때 빠지는 숫자가 하나도 없도록만 우리 정하면 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그럼 봅시다. 요 숫자, 이 범위에 있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 같은 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니 음수가 되니? 음수가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렇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는다고 생각해봐. 양수가 되니 음수가 되니? 그럼 얘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것만 가져가는 거. 첫 번째 거는 얘는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로 바꿔야 돼, 그렇지? 여기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니까 플러스지. 그래서 그냥 플러스 3 마이너스 x는 6보다 크다 이렇게,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니? 아니면 원래 선생님 같으면 요거를 절대값 x 마이너스 3으로 바꿔도 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건 어차피 마이너스 곱해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우리 답을 찾았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조금만 더 풀어보면, 왼쪽이 마이너스 2x, 여기 플러스 2 넘어가니까 여기가 4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때 x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작다,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잖아.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더 조그만 범위는 여기 마이너스 2인 거랑 어때? 같겠지,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인 거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요것만 답이 되는 거고, 그쵸? 두 번째 범위에서도 요거 숫자 0으로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0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요거 양수니? 그대로. 여기다 넣어도 양수니?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x 더하기 1 더하기 3 마이너스 x가 6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 신기한 일이 발생해. x가 그냥 다 어떻게 돼? 지워져 버리죠. 근데 잘 생각해봐. 4가 6보다 크대. 말이 되니? 이 범위에선 말이 되는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다 탈락. 괜찮지? 마지막 x가 3보다 큰 겁니다. 여기다 넣어도 양수니? 여기다 넣으면 양수니? 음수지. 3보다 큰 거 넣으면. 그쵸? 5 같은 걸 넣었다고 생각하면. 그치? 그래서 얘는 그대로 쓸 건데 요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x로 쓸 거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써봅시다. x 더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이 그게 6보다 크다 인거랑 같은 거죠. 그럼 이것도 정리해보면 2x 마이너스 2가 넘어가니까 여기가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엔 x는 4보다 크다 인거랑 어때?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4보다 큰 거니까 답은 당연히 4보다 크다밖에 나올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는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하나랑 x는 4보다 클 때 하나만 답이 된다라고 쓰면 됩니다. 이해가 됐지? 요 절대값 있는 게 항상 우리를 조금 괴롭힙니다, 그렇죠? 절대값을 기준으로 두 개 섞여 있을 때는 꼭 이런 식으로 우리 그린다는 거. 나중에는 요거를 그래프로도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거든.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해볼 테니까 우선은 여기 요 방법으로 우리 쭉 한번 해서 많이 안 내고 여기 있는 202페이지까지만 한번 쭉 연습해 보라고 할게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여기에 관련된 연습할 만한 힌트 좀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